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계단 몇 층쯤은 가볍게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불편함은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때로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가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며 신체 기능의 저하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애써 넘겨버리곤 합니다. 마치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신적으로 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노화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 즉 하체라는 점입니다. 신체의 근육 분포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자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양이 줄어들고 가장 빠르게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 근력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했던 근육들이 관절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었지만 근육이 약해지면서 외부 충격이 고스란히 뼈와 연골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충장치 없이 딱딱한 곳에 계속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걷는 자세를 무너뜨리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활동량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체 근육 감소는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성인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질수록 혈당은 쉽게 치솟고 혈액순환은 둔해지며 몸은 점점 더 다양한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운동을 해야겠네요.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작스럽게 고강도 스쿼트를 시작하거나 무릎에 큰 부담이 가는 운동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중 감량만이 정답이라 여기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매우 과격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급하고 무리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더 크게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약해진 하체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운동은 관절 손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식이 조절은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빠르게 감소시켜 하체 근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무리한 시도는 훨씬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꾸준하게 하느냐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결코 고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
혹은 짧은 거리라도 꾸준히 자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꾸준히 반복될 때 우리의 하체 근육은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강화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에서 하루 단 10분 정도의 가벼운 하체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느려졌던 걸음 속도가 다시 빨라지며 불안정했던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현명합니다. 올바른 자극에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는 복잡한 검사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만약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이전에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던 다리 피로감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바로 최고의 주치의다. 이 말은 복잡한 약이나 값비싼 병원 치료에 앞서 우리 자신의 두 다리 상태를 먼저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점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무작정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대신 먼저 자신의 두 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해 보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사람은 결국 노년기에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질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두 다리에서부터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노년층에게 하체 운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낙상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거동 불편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여 낙상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둘째,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심지어는 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들도 하체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이러한 활동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하체 운동은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활기찬 노년 생활은 건강한 하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신체적 자유를 선물하여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넷째,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므로 하체 운동은 전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세포의 재생을 돕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해주며 이는 노화 관련 질병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다섯째,
허리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이 약한 하체 근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튼튼한 하체는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효과적인 하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부상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전신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5에서 10분 정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강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힘든 정도가 적당하며 매우 힘든 정도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량과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횟수와 세트 수를 적게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10회 1세트로 시작했다면 다음 주에는 12회 1세트, 그 다음에는 10회, 2세트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인해 피로해지는 느낌은 좋은 통증이지만 관절이나 인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운동 중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탈수를 방지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 외에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편안한 복장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은 운동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은 운동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운동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지지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 빈도와 시간은 매일 30분, 주 150분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성인 기준의 최소 운동량이며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체와 하체 운동을 번갈아가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요일에는 상체와 코어 운동을, 화, 목, 토요일에는 하체 운동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운동하면 특정 부위의 과도한 피로를 방지하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체 운동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모든 하체 운동의 워밍업이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바르게 서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편안하게 벌리고 복부에 살짝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화시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전신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무릎을 살짝 높이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하고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닿도록 신경 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올리고 1분 동안 100걸음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분씩 2에서 3세트를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심폐기능 강화와 하체 근육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의자 잡고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뛰어나지만 무릎에 부담을 주기 쉬워 노년층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활용한 안전한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나 좌석을 가볍게 잡고 준비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편안하게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허리는 곧게 펴줍니다. 운동 방법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는 것입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면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엉덩이에 힘을 주면 힙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2에서 3세트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트 사이에 30초에서 1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세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합니다. 이때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워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으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높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3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각 다리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각 다리마다 2에서 3세트 진행합니다. 네 번째, 발꿈치 들어 올리기, 즉 카프레이즈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아주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서서 준비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운동 방법은 발끝으로 서서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1에서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천천히 발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동작을 반복할 때 발꿈치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도록 하여 근육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5회에서 20회 반복하고 2-3세트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밴드를 이용한 레그 프레스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전반의 근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허벅지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탄력 밴드를 사용하여 저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력 수준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기 용이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에 탄력 밴드를 겁니다. 양손으로 밴드의 끝을 잡거나 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운동 방법은 다리를 힘껏 밀어 밴드를 늘리는 것입니다. 마치 발로 벽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시작 자세로 원위치합니다. 이때 밴드가 갑자기 풀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동작해야 합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2에서 3세트 진행합니다.
6번째,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 즉 중둔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둔근은 골반 안정성과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자를 잡고 옆으로 서서 준비합니다. 의자를 잡은 쪽 팔은 편안하게 두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릴 준비를 합니다. 운동 방법은 바깥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체가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줍니다.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자극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1에서 2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10회 반복 후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 다리 2에서 3세트 진행합니다. 이 모든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운동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몇 가지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으로 사용된 하체 근육들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근육통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뒤, 종아리,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15에서 30초씩 유지하면서 반복합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꾸준한 하체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과 활기찬 일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만약 힘들다면 언제든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리하게 지속하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이나 높은 횟수를 목표로 하기보다 쉽고 편안하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세 유지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하체 근력 운동을 실천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건강한 미래로 보답받을 것입니다.